우리가 저번 주에 뭘 이야기했냐면은 뭐 이야기했죠, 민준 씨? 우린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랑 뭐 배웠어요? 형태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어근접사.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를 배웠고 어간과 어근을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사와 어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그럼 봐봐. 복습을 좀 하자면은 일단 서원이는 또 다시 할 일이 있겠죠. 영상도 보시면 될 것이고. 일단 복습을 좀 하자면은 민준 씨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간이 있고 그 친구 누가 있다고요? 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이 있고 그 친구 누구 있어요? 접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까이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발요, 꼭 좀요. 야, 이 어간과 어미는 내가 언제 쓰이는 개념이라고 했어? 제발. 오케이. 용언에서 쓰이는 친구였어요. 서원 용언은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용언이 뭐 할 때? 오케이. 어간과 어미는요, 우리가 주로 용언이 용할 때 쓰이는 친구였어요. 맞죠? 그때 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변하는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요. 그렇지, 변하지 않는 친구요. 미라고 하는 친구는요, 변하는 친구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는 우리가 반대로 언제 쓰이는 개념이었어?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늘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민준 씨, 그는 그 단어 내에서 어떤 의미를 담당하는 거였죠?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요? 오케이,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그럼 반대로 접사는 어떤 친구였어요? 오케이, 주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요? 형식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각각의 친구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 더 올려보자. 야, 어미랑 접사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사와 어미로 구분했었죠? 맞죠? 여기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었어? 품사를 바꾸거나 사피동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주변적인 의미를 더해주거나.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썼던 게 이게 있잖아요. 민준 씨 죽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식이면 곤란해요. 제가 분명히 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맞죠? 서원, 이거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에 춤 형태가 서로 어떠해? 동일해요. 그렇지만 품사는 서로 어떠할까? 달라요. 민준이 배웠으니까. 이 친구의 품사는 뭐야? 동사야, 명사야? 얘는 명사고요. 이 뒤에 오는 친구는요? 동사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그쵸? 서원 잘 봐봐. 이 두 친구의 원래 형태는 뭐야? 추다겠죠? 추다를 추면 돼, 안 돼? 안 되네?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추다를 추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서술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춤을 추다는 돼, 안 돼? 되네? 그럼 이거 서술성이 뭐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품사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왜? 용어는 원래 무슨 기능으로 쓰이거든요? 술의 기능으로 쓰이는 게 주된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즉 품사가 뭐 했어? 바뀌었어요. 따라서 너는 접사가 붙은 거야? 어미가 붙은 거야? 품사가 바뀌었으니 접사예요, 어미예요? 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예요.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미음을 우리는 명사 파생 접사요, 명사형 전성어미요, 명사형 전성어미요 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복습 하나만 더. 민준씨, 이것도 기억나시죠? 먹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다가 있었잖아요. 서원씨, 먹다를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준환이가 밥을 먹다. 충분해? 안 충분해? 완전 불완전? 완전해. 그럼 생각해봐. 먹다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에는 뭐랑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주어랑 그 다음에 뭐요? 목적어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준환이가 주어, 밥을, 목적어, 먹다, 서술어. 근데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해요? 준환이가 밥을 먹이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해보자. 준환이가 주어, 밥을, 목적어. 뭐가 필요해? 민준이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럼 민준이에게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부사어예요. 그럼 봐봐, 서원 무슨 말인 거냐면, 만약에 먹다랑 먹이다가 완전히 같은 단어야. 그럼 당연히 필요한 문장 성분도 어때야겠어? 같아야 달라야 돼. 같아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봐서 알겠지만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 둘도 같은 단어가 맞아,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준환이의 입장으로서 민준이에게 밥을 먹게끔 한 거야, 아니면 먹임을 당한 거야? 주어인 준환이의 입장으로서 먹게끔 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사동접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있었어? 이거 기억나시죠? 사과인데 무슨 사과요? 풋사과요. 그럼 봐봐, 서은씨, 풋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완전히 익은 거요, 덜 익은 거요? 오케이. 그럼 봐봐, 덜 익은의 의미를 더해준 건 누구야? 풋이야. 그럼 이 풋은요, 중심 의미야, 주변 의미야? 주변 의미겠죠? 중심 의미는 누구예요? 사과겠죠? 그럼 우리가 주변적인 의미를 더해준 이 풋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접사요, 어근이요? 오케이. 너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정리.
우리는 어미와 접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해.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은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느냐, 지지 않느냐가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 구별법이란 말이야.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만들지 않는 거. 만드는 거.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단어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몇 가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 거라고.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 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럼 너 새로운 단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어요. 너 새로운 단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의미가 더해졌어요. 너 새로운 단어 맞아, 아니야? 맞아.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접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오늘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뭐 형태소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뭐 어근과 접사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럼 일단 별표를 치고 시작합시다. 그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는요, 매우 중요해요. 이거 언제든지 수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친구야. 그럼 봐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잖아. 말이 너무나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쉽게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그냥 야, 우리 국어에는 단어의 개수가 당연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직접 뭐 해보겠다라는 거야?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 많고 많은 단어들, 그 각각의 친구들이 구성이 어떠한지를 각각 파헤쳐 보겠다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겠네. 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단어는요, 우리가 굳이 종류를 나눌 때 몇 가지로 나누어요? 잘 모르나? 그럼 먼저 내가 해줄게.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단일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합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단일어와 복합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할게요. 단일어는요, 뭘 단일어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근이 몇 개로 이루어진 거, 한 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단일어라고 해요. 다시 차근차근 가보자. 우리 오늘 뭐 할 거야?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거야. 그럼 우리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개념 써요, 안 써요? 안 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때에는 어근과 그 다음에 뭐 접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만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단일어는 뭐가 한 개인 거? 어근이 한 개인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놔요. 밑에다가 이때에는 형태소의 개수를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제가 여기다 예시를 적어줄게요. 제일 쉬운 예시로. 서원이는 아직 답을 못할 수도 있고 민주이는 반드시 해야 돼. 야, 먹었다는 민준아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이씨, 너 그런 식이면 서원이가 소개 안 시켜준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서원이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네가 띨빠이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서원이가 소개시키면 욕먹을 거 아니야. 빨리 가요, 빨리.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먹었다는 먹과 엇과 다로 이루어진 총 몇 개의 형태소요?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쓸 개념은 뭐랑 뭐밖에 없다고? 근과 접사밖에 없다고. 근데 그때 어근은 단어 안에서 어떤 의미였어?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였어. 누가 어근이지? 당연히 먹이 어근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먹었다 해서 먹을 생략시켜봐. 그럼 내가 입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당연히 이 먹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먹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중심의미야, 주변의미야? 중심의미일 거라고. 따라서 넌 뭐예요? 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민준, 먹었다의 원래 형태는 뭐지? 당연히 먹다에서부터 출발한 친구이지 않을까? 먹다는 품사가 뭐니? 먹다는 동사예요. 먹었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그럼 봐봐요. 얘 지금 품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네요? 뭐 주변적인 의미가 더해졌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나요? 아니요. 무슨 말인 거냐면요, 준환이가 밥을 먹다라고 해도 밥을 먹은 건 누구야? 준환이가 지가 그냥 밥을 먹은 거야. 준환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해도 그냥 지가 밥을 뭐 한 거야? 먹은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품사도 안 바뀌었어. 사피동도 안 더해졌어. 주변적인 의미도 안 더해졌어. 그럼 지금 여기 안에는 접사가 있어? 없네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친구 다 뭐에 해당하는 친구야? 접사야, 어미야? 미에 해당하겠네요. 맞죠? 그럼 지금 이 먹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안에는요, 뭐만 있어? 어근 하나만 있고 접사는 있어, 없어? 없어. 형태소는 몇 개이지만. 형태소는 몇 개이지만. 형태소는 3개로 개수가 많지만 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 하는 거야? 단일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봐봐. 이걸로 해보자. 삶이에요. 자, 제가 미리 가정을 할게요. 이때의 삶은요, 품사가 우리가 명사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
서은 씨, 삶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뭐로부터 출발한 친구일까? 얘는 원래 형태가 뭐였을까? 하지 마. 더 쉬운 걸로 할게요. 더 쉬운 걸로. 춤으로 할 거고요. 이때의 춤은요, 품사가 명사예요, 서은 씨. 가봅시다. 이제 할 수 있겠죠? 춤은 원래 형태가 뭐예요? 민준 도와주세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빨리. 나 남자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 이야기였어. 서은 알지? 지금 처음이라서 부끄러워서. 서은이 바보 아니야. 서은이 호재야. 어디 전주고 따위가. 자, 갈게요. 춤이라고 하는 친구는 추다로부터 비롯된 친구라고. 그럼 우리 호재 보여주세요. 추다는 품사가 뭐죠? 그렇죠. 당연히 동사일 거예요. 그럼 봐봐요.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품사가 바뀌었네? 그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맞잖아. 그럼 우리가 쪼개보자. 야, 그럼 춤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형태가 뭐예요? 추에다가 눈을 뜨세요. 뭐가 붙은 거예요? 미음이 붙은 거겠네요? 그럼 생각해봐. 춤에서 내가 이 추를 생략시켜 볼게요. 그럼 몸을 흔듦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너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너는 이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 뭐야? 어근이라고. 근데 이 미음이 붙음으로써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품사가 바뀌어버렸네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버렸네요? 그럼 너 뭐야? 너는 접사야. 그럼 봐보자. 우리는 오늘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용어만 쓸 거라고. 근데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로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춤이라고 하는 친구 안에는요, 어근도 있고 뭐도 있어? 접사도 있어. 그럼 너 단일어야, 복합어야? 너 단일어야, 복합어야? 민준 씨, 너 단일어야, 복합어예요? 너 당연히 뭐예요? 너 당연히 복합어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왜? 춤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접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갈게요. 단일어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어를 갈 건데 얘를 잘해야 돼. 복합어는 종류가 다시 몇 가지일까?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혹시 들어봤나? 서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합성어. 정말?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 합성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파생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게 문제겠죠? 오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할 가장 메인은 뭐냐면 이 합성어와 파생어를 뭐 하는 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합성어는요, 뭘 합성어라고 하냐면 뭐랑 뭐로 이루어진 거? 어근과 그 다음에 근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합성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파생어는요, 근과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진 거? 접사로 이루어진 걸 파생어라고 해요. 근데 물론 이 접사는요, 다시 나뉘기는 해요. 만약에 접사가 어근보다 앞에 왔어. 그럼 머리두자 써가지고 접두사라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접사가 어근 뒤에 왔어. 그럼 꼬리밑자 써가지고 접미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 접두사가 쓰였는지 접미사가 쓰였는지 이건 아니고 가장 먼저 할 게 뭐라고? 뭐랑 뭘 구별할 거예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너무나 쉬운 거라 몇 학년 수준일까? 고1 수준이에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 고3이 되어서 수능을 보셔야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갈게요. 이 두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직접, 무슨 요소요? 구성 요소요. 말이 너무 어려워. 와닿지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그 단어를요, 몇 개로 나눌까? 몇 개로? 단어를 2개로 모아기. 쪼개기보단 그냥 우리가 나누기로 합시다. 좀 더 순화시켜서. 나누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무슨 말인 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볶음밥이 있어요. 서은 해보자. 나는 볶음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뭐 해보면 돼? 몇 개로 나누어요? 2개로 나눠요. 얘를 둘로 나눠봐. 설마 복 플러스 음밥이요 이러지 않겠지. 설마. 그렇잖아. 그러잖아. 어떻게 줄일 거야? 볶음이란 뭘로? 밥으로 나누겠죠. 사람이라면. 그쵸? 민준 씨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는 거라고. 볶음, 너희 자식, 의미 있어, 없어? 볶음 의미 있어, 없어? 있어. 밥 의미 있어, 없어? 있어. 자, 여기서 동그라미의 의미는 어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단어를 둘로 쪼갰더니만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니? 근과 근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오케이, 너 뭐야? 합이 합파야. 너 합성어야. 이거예요. 봐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갈비찜이 있어요. 서은아, 설마 이거를 갈 플러스 비찜이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잖아, 민준. 그치? 그럼 좀 그렇잖아, 맞지? 어떻게 쪼갤 거예요? 갈비랑 찜으로 쪼갤 거예요. 그럼 갈비, 너희 자식 의미 있어, 없어?
있어. 찜 있어 없어? 있어. 너 뭐야?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네? 따라서 너 뭐야? 합성어야. 마지막 예시. 제일 쉬운 걸로 할게요. 아까 썼던 거 있죠? 풋사과요. 저의 사랑 민준 씨. 풋사과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그쵸? 풋과 사과로 쪼갤 거예요. 그럼 민준 씨 생각해 보세요. 이 풋은요, 중심 의미인가요? 주변 의미인가요? 주변 의미이고요. 사과 없이 쓰일 수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넌 당연히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넌 당연히 접사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과는요? 중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혼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넌 당연히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어근이에요. 둘로 쪼개보니 접사와 근으로 이루어져 있네? 따라서 넌 뭐예요? 파생어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직접 구성 요소라고요.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어? 정말? 정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몇 학년 수준? 고1 수준. 우리 고1? 우리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잖아. 맞지? 너무 이지하지 않아, 서은 씨? 맞죠? 자, 이제 좀 레벨업을 할게요. 자, 고3이 올라가. 그럼 뭐까지 물어보냐면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다고, 민준? 형태소 배웠다고. 그 형태소 분석을 여기다 또 써먹을 거예요. 봐봐. 너가 합성어이고 파생어인 거 알겠어. 근데 나는 더 궁금해. 뭐 하겠다라는 거야? 형태소 단위로 더 쪼개보겠다라는 거예요. 봐봐. 볶음밥은요, 단어를 몇 개로 쪼갰을 때? 2개로 쪼갰을 때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뭐야? 합성어인 거 알겠다고. 풋사과는요, 단어를 둘로 쪼갰을 때 접사와 어근이기 때문에 파생어인 거 알겠다고요. 근데 고3 되어서 궁금한 건 뭐? 더 쪼개볼래? 난 너가 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데? 궁금한 거라고. 한번 가보자. 볶음은요, 민준 씨? 민준이가 먼저 예시를 보여야 서은이가 말할 것 같아. 볶음은 더 쪼갤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않나? 왜? 엄연히 기본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요. 원래 형태가 뭐죠? 볶다요. 선 감정 오지? 다음 건 너가 해야 된다? 그럼 봐봐. 볶음은 더 나뉘어, 안 나뉘어? 나뉘어. 볶과 그 다음에 뭘로? 음으로. 그럼 해보자. 볶음에서 볶은요. 중심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너 O야, X야? O야. 그에 비해서 음은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밥은? 서은 밥은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그럼 너는 그대로 뭐야? O야. 그럼 정리. 볶음밥은 합성어예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떠하냐면요. 어근과 접사와 무엇으로?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까지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해볼게요. 자, 쉬운 거 이번엔 민준이가 할게요. 민준 씨, 갈비 쪼개요, 못 쪼개요? 그럼 너는 그냥 오네요? 맞죠? 근데 서은아, 찜은 원래 형태가 있니, 없니? 그치, 찌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서은아. 맞지? 그럼 지금 찌다에 찌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눈을 뜨세요? 뭐가 붙은 거예요? 미음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찌다에서의 찌는 어근이야, 접사야? 찌는. 볶음에서의 볶은 어근이었어. 찌다에서의 찌는 당연히 뭐겠어? 근이겠죠? O야. 미음은 O야, X야? X야. 그럼 정리. 갈비찜은 합성어예요. 근데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은이가 마지막 한번 더 해보자. 풋사과도 너 파생어인 거 알겠어. 근데 더 혹시 쪼개지니? 궁금한 거야. 풋은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사과도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얘는 그냥 접사와 오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예요.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몇 학년 수준이요? 고3 수준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풀어볼 건데 뭘 풀 거냐면요. 한 5년 전인가? 9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인가 수능인가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구조까지 완전히 뭐한 거. 일치하는 단어끼리 묶으시오가 문제였고 그게 실제로 그때 당시 오답률 몇 등이었을까? 2등짜리였어요. 그만큼 꽤나 난이도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좀 알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들 페이지 36쪽 기준으로 OX 체크 문제 있잖아요. 맞죠? 선 보이죠? 민준이 보이죠? 거기서 불러드릴게요. 3, 4, 5, 8, 9, 10만 해봅시다. 3, 4, 5, 8, 9, 10. 6문제만 해봅시다. 자, 갈게요. 나 사실 3번을 한 번에 맞춘 친구를 본 적이 없어. 3번은 O야, X야? X 나왔고요. 서은 씨? 저 했는데. O 했어? 네. 오케이. 누가 맞았을까? 열다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춤이 있어요. 괜찮아. 서은 처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민준이는 답이 X야. 왜 맞췄냐면은 미안해요. 민준이는 왜 이걸 바로 쪼갰냐면은 저번 주에 한 게 이거야. 춤을 보는 순간 민준이는 바로 뭘 떠올려? 추다를 떠올려. 이걸 우리가 저번 주 내내 했어. 그래서 좀 빠른 거야. 근데 우리 서은이는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가볼게요. 열다는요. 더 쪼개요, 못 쪼개요? 쪼개죠? 뭐랑 뭘로요? 열과
다뤄요. 그럼 우리가 할 건 오늘 어간 써, 안 써? 안 쓸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오늘 쓸 거는 어근과 접사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 다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친구야?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너는 뭐야? 그냥 어미야. 열은 그대로 뭐겠어? 근 맞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부채는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그럼 당연히 얘 자체가 하나에 뭐겠어요? 근이겠죠. 근데 충은 쪼갤 수 있다고. 뭐 더하기 뭘로? 오케이. 추다의 추에다가 뭐가 만난 거예요? 미음이 만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얘는 아마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을 거야. 품사가 뭘로? 명사로. 그럼 추다는 원래 품사가 뭐예요? 동사인데 미음이 붙으면서 뭐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단어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의 미음은요,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당연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으니 접사가 되어야겠죠. 그럼 얘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네? 단일어야, 복합어야? 복합어야. 그 중에서도 뭐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야. 그럼 3번은 당연히 O예요, X예요? X가 돼야겠죠. 누구 때문에? 춤 때문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서원, 이 정도는 해야지. 꽃고무신을 쪼갤 거야. 설마 꽃고무 플러스 신으로 쪼갤 거야? 꽃 플러스 고무신으로 쪼갤 거야?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O예요, X예요? X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서원아, 이것만 너가 해보자. 물놀이를 둘로만 쪼개봐. 설마 물놀 플러스 인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쪼갤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그럼 너 벌써 똑똑해졌어. 물과 놀이로 쪼갤 거라고. 그 다음에 멋있는 건 오늘 민준이 시키자. 물은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그럼 너 어근이야, 접사야? 당연히 어근이야. 놀이는 더 쪼개 못 쪼개? 쪼개. 뭐에 뭐가 붙은 거야? 노래. 이가 붙은 거라고? 그럼 봐봐요. 놀은 어근이야, 접사야? 어근이야. 이가 뭐야? 접사야. 그럼 이거 O야, X야? 당연히 O가 돼야겠죠. 서원 이해되니? 네. 정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은요? 살얼음. 서원아, 살얼 플러스 음이야, 살 플러스 얼음이야? 살 플러스 얼음이야. 민준아, 여기서의 살은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이지 않을까? 맞지? 그 다음에 얼음은? 어근이지 않을까? 그럼 봐봐. 접사와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너가 뭐인 건 확실해. 파생어인 건 확실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더 세부적인 구성 요소까지 궁금한 거라고요. 그럼 얼음을 더 쪼개 못 쪼개? 쪼개겠죠? 얼다에 뭐가 붙은 거야? 음이 붙은 거야.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5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은아, 손목뼈는 손 플러스 목뼈야, 손목 플러스 뼈야? 그치, 손목 플러스 뼈예요. 휴. 잘못 말한 줄 알고 아찔할 뻔했다. 그럼 가볼게요. 그럼 봐봐, 뼈는 양심적으로 더 쪼개 못 쪼개? 삐읍과 여로 쪼갤 거예요? 아니잖아요. 뼈는 하나의 뭐예요? 근이에요. 손목은요? 손과 목, 둘 다 어근이야, 접사야? 어근이야. 그럼 손목뼈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답 O야, X야? O겠죠? 그쵸?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호우순과 갈비찜은 직접 구성 요소 분석 결과가 단어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서은아, 코웃음이에요? 코 플러스 음이에요? 코 플러스 웃음이에요? 코 플러스 웃음이에요. 민준, 코는 O. 웃음은 더 쪼개 못 쪼개? 쪼개. 그치?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합이요, 파요? 합성어요.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싸움꾼이요. 갈비찜이요. 뭐요? 5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구조가 어떠한가요? 동일하네요. O겠죠? X겠죠?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X겠죠?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뜨개질을 어떻게 쪼개야 할까? 뜨개 플러스 질이야. 뜨개는 하나의 뭐야? 근이야. 질은 하나의 뭐야? 접사야. 뜨개는 더 쪼개 못 쪼개? 기본형이 있을 것 같은데? 뜨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얘는 뜨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개가 붙었네요? 그럼 당연히 뜨는 O야, X야? O야. 개는 O야, X야? X야. 그 다음에 다음 게 뭐죠? 싸움꾼이야? 싸움꾼. 싸움 플러스 꾼이야. 꾼은 O야, X야? 여기서 X야. 그 다음에 싸움은 더 쪼개 못 쪼개? 쪼개. 기본형이 뭐거든? 싸우다가 있거든. 그럼 싸우는 O, 니음은 X, 꾼은 X. 그럼 O 더하기 X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지금 10번은 답이 O예요, X예요? O겠죠. 서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 37쪽에 자, 우리 네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네 문제만. 1번, 2번, 3번, 5번. 1, 2, 3, 5. 서원 이해되고 있어요? 믿어요? 마이 서은. 마이 민준. 잘하고 있어. 오늘 좀 멋있는데? 서은이가 소개해 주겠는데? 포기. 포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재는 포기하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나는 포기하라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 우리 호재한테. 맞죠? 할 수 있다, 우리 호재. 전죽은 모르겠다. 개웃기네. 입학도 안 했는데. 너네 아직, 뭐야? 너네 졸업식은 했니? 네. 오, 드디어 중졸이네? 초절 탈출 축하한다.
서은이에게 맡길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민준이한테 토스? 오케이. 일단 서은아 쫄지 마. 너가 한 게 다 맞아. 자신감을 가져요. 기세야, 기세. 기세야, 기세.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기세야, 기세. 틀려도 돼. 지금 이거 수능 문제 아니잖아. 기세야. 됐나요, 민준 왕자님? 한 문제. 한 문제만요. 알겠어요, 왕자님. 오케이, 갑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볼 건데, 나는 살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수업 좀 많이 했었는데, 얘를 한 번에 맞춘 사람 나 처음 봤어. 민준이가 처음이에요. 와우. 박수. 짱이야. 왜냐면은 얘 답은 일단 2번이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2번을 못 골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휘가 좀 딸려서 그래. 바로 2번 선지 가볼게. 날고기와 날짐승을 보고 둘 다 파생어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해봐야겠네. 날고기가 있어요. 서은 씨? 날고기는 우리가 뭘 날고기라고 해요? 뭐 하지 않은 고기야? 그치? 가공하지 않은 고기를 우리가 날고기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가공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준 건 누구야? 날이야. 그럼 생각해봐. 날은 이 단어 안에서 중심적인 의미야, 주변적인 의미야? 당연히 주변적인 의미야. 가공하지 않은 고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 날이라고 하는 친구는 혼자 쓰일 수가 있나? 없을걸요? 맞죠? 그럼 너 당연히 뭐예요? 너 뭐야? 너 접사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와 있는 그 예문이 중요했겠죠. 날 뭐라고 되어 있어? 날짐승이라고 되어 있어. 서은아, 너가 생각해봐. 날짐승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해. 날짐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야생에 있는 짐승. 진짜 뭐 아무 손도 안 된 그런 뭐라 해야 돼? 와일드한 짐승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날짐승은 뭐예요? 날라다니는 짐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봐봐요. 나는 짐승이야. 그럼 이때 날다는 중심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이게 날다라고 혼자 쓰일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는 접사야, 어근이야. 얘는 당연히 뭐예요? 근이어야죠.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서은아, 얘랑 얘를 잘 비교해봐. 이때의 날은 어떤 의미였어? 가공하지 않은 이었어. 근데 가공하지 않은 의미의 날은요, 혼자서는 그 의미를 지녀, 안 지녀? 안 지닌다고. 생각해봐. 고기를 떼봐. 그럼 날이야. 그렇게 날만 있으면 뭔가 칼날 같잖아. 근데 이때의 날은 어떠해? 날다. 혼자 쓰여도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뭐라고? 어근이라고. 그 다음에 짐승도 당연히 뭐예요? 접사야, 어근이야? 어근이에요. 그럼 지금 날고기는 무엇이고? 파생어이고요. 날짐승은 뭐예요? 합성어예요. 따라서 다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서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민준, 1번 선지에서 1번 문제에서 질문할 거 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가시면은,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문제 자체가 뭐야? 두 번의 무슨 과정이요? 파생 과정이래. 야, 두 번의 파생 과정 미쳐봐. 두 번의 파생 과정.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접사가 몇 번 결합이요? 접사가 몇 번? 두 번 결합했나요? 를 묻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 예문이 뭐야? 쓰임이네? 그럼 서은아 할 수 있어? 쓰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였을까? 그치? 쓰다에서부터 출발한 친구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로 쓰이고 있어? 쓰임으로 쓰이고 있네? 그럼 지금 당연히 쓰는 뭐야? 그닐 것이고. 임이 되려면 뭐랑 뭐가 붙은 거야? 이랑 그 다음에 뭐요? 미음이요. 그럼 당연히 이 이와 미음은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겠네요. 그럼 어근 하나에 접사 몇 개? 2개. 다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볼게요.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서은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끝맺음을 쪼개봐요. 둘로 쪼개면 어떻게 할 거야? 끝이랑 그 다음에 뭐야? 맺음이야. 끝은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맺음은 더 쪼개 못 쪼개? 쪼개. 맺과 음으로. 그럼 어떻게 돼? 5 더하기 뭐예요? X로 이루어진 합성어요, 파생어요? 합성어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뭐예요? 미다지네요. 서은씨, 미다지 쪼개봅시다. 둘로 쪼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도 하지 말자. 미다지는 뭐야? 밀고 닫다잖아. 그럼 미다 의미 있어, 없어? 있어. 닫다 의미 있어, 없어? 있어. 지금 이때의 이는 서은이의 이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너 5예요, X예요? X예요. 적사 몇 개야? 1개야.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마음것이에요? 서은아, 한 번만 더 해줘요. 둘로 어떻게 쪼갤 거야? 마 플러스 음것은 좀 오버잖아. 맞지? 마음 플러스 것일 거란 말이야. 마음도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그럼 너 이 자체가 뭐예요? 5예요. 야, 마음은 품사가 뭐지? 명사야. 근데 마음 것은 품사가 뭘까? 맞아요. 자신감 가지라고 했잖아. 뭐야? 주사야. 나 틀려도 욕 안 해요, 여러분들. 내 분필 깨졌을 때 욕을 하지. 여러분 틀렸다고 야, 씨발 이러지 않단 말이야.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원래 품사 뭔데?
명사인데 품사가 뭐로 바뀌었어? 부사로 바뀌었네? 품사가 바뀌었네. 너 뭐야? 접사야. 몇 개 들어가 있어? 하나 들어가 있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가리개 갈게요. 가리개. 서원아, 내가 너무 힌트를 줬지? 설마 가 플러스 리겐 아닐 거란 말이야. 가리? 개겠죠? 가리다. 의미 있어 없어? 있어. 개는? 왈왈이에요? 아니에요. 얘도 품사가 뭐야? 동사에서 뭐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잖아요. 접사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이건 바로 말로 합시다.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합성어래요. 둘로만 쪼개보세요. 의미인 거잖아. 맞지? 민준? 1번 선지. 어떻게 가야 돼? 느림. 느림? 보. 이거 합의합하야. 보가 혼자 쓰일 수 있나? 아니요. 그러면은 하겠네. 그 다음에 겹겹이. 서은? 겹겹은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이는, 여기서의 이는 서은이 이빨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접사야. 눈높이 갈게요. 민준. 눈 플러스 높이야. 눈 의미 있어 없어? 있어. 높이 있어 없어? 있어. 답 몇 번이야? 3번이야. 비웃음 별표. 서은아, 비웃음 둘로 쪼개봐요. 비,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그럼 돼, 안 돼? 안 돼. 비웃음 잘 쪼개야 돼. 비웃이 하나고 이렇게 쪼개야 돼. 비웃 플러스 음으로 쪼개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휘날리다는요, 민준씨? 휘 플러스 날리다. 근데 휘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을까? 아니요, 없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로서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답 몇 번이요? 3번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이런 게 어려운 거겠지? 완전히 구조까지 일치하는 친구를 찾으라는 거잖아. 맞지? 갈게. 민준 답 몇 번이라고 했어? 5번. 오씨, 5번? 서원 했어, 못했어? 했어? 서원이도 몇 번이라 했어? 5번 잘했어. 자, 가보자. 군것질 먼저 갈게요. 둘로 쪼개봐요. 군것 플러스 질이야. 그럼 봐봐. 군것은 더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쪼개져요. 우리 군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군살은 무슨 살이었어? 필요 없는 살이었어. 그래, 마찬가지야. 이때의 군도 필요 없는 의미겠죠? 그럼 x 더하기 5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파생어예요. 먹이통은 서원아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 먹이 플러스 통. 더 쪼개보자. 5 더하기 x 더하기 5로 이루어진 합성어겠죠. 그 다음에 얼음판. 얼음 플러스 판이야. 근데 얼음은 더 쪼개 안 쪼개? 쪼개져. 5 더하기 x 더하기 5로 이루어진 합이오파요.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돈벌이. 돈 플러스 벌이겠네요? 돈은 더 못 쪼개네? 그럼 5 더하기 벌이는 걸다에 2가 붙은 거잖아. 정리. 5 더하기 5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합이오파요.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잠꾸러기 별표. 잠꾸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핵심이었을까? 당연히 쪼개면 뭐야? 잠 플러스 꾸러기야. 여기서의 꾸러기는 O야, X야? X야. 문제는 뭐였을까? 잠을 너네가 자다와 미음으로 쪼갰니?가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맞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의 잠도 품사가 뭘까? 명사이지 않을까? 근데 자다의 원래 품사는 뭐예요? 잠을 잔다 되네. 그럼 너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품사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면은 자는 당연히 근이요. 미음은 당연히 접사요. 5 더하기 x 더하기 x로 이루어진 합이오파요.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답 몇 번이요? 5번이요. 이렇게 가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5년 전인가에 9월 모의고사일까? 3학년 거. 내가 적어줄게. 자, 내가 문제 그대로 말해줄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네 친구는 다 합성명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합성명사가 뭐냐면요. 합쳐져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야. 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야. 야, 너네가 둘로만 쪼개볼래? 어떻게 쪼갤 거야? 새우 플러스 볶음이요. 논밭 플러스 가리요. 탈춤 플러스 놀이요. 집안 플러스 싸움이요. 다 합쳐서 품사 뭐야? 명사야. 근데 이건 몇 학년 수준? 고1 수준, 고3 수준 뭐. 너네 합성명사야. 근데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친구끼리 묶어볼래? 가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이 친구 각각을 A, B, C, D라고 할게요. 구조까지 동일한 친구를 묶어보세요. 저랑 바로 갈까요? 서원 바로 가도 되겠어? 오케이. 서원아, 새우는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네. 그럼 5 더하기, 그다음에 뭐야? 볶음은 우리 수없이 많이 했어. 5 더하기 뭐야? X야. 됐지? 민준아, 논밭은 더 쪼개 못 쪼개? 쪼개, 뭐랑 뭘로? 논과 그 다음에 밭으로. 그 다음에 가리는요? 가리다. 갈다 했다가 뭐가 붙은 거야? 서은이에 2가 붙은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5 더하기 뭐예요? X예요. 탈춤은요? 뭐 더하기 뭐야? 탈이랑 춤이야. 그 다음에 놀이는요? 놀이는 놀이야. 5 더하기 X겠죠? 왜? 여기서의 2도 서은이의 이빨 아니니까. 집안 싸움은요? 집과 그 다음에 뭐야? 아니야. 싸움은요? 우리 많이 했죠? 싸우다에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은 거야. 그럼 5 더하기 뭐예요? X예요. 그럼 봐봐. 답 몇 번? 이거 PCD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야, 우리 잘못한 거 있잖아. 뭘 잘못했어? 답 BCD 아니라고. 뭐가 문제야?
춤을 우린 뭐 해야 돼? 했잖아요. 춤은 뭐 더하기 뭐였어요? 추 더하기 미음이었어요. 그때 추는 5야 x야. 5야. 미음은 5야 x야. x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 더하기 5가 아니라 실은 뭐였어? 실은 뭐였어? 5 더하기 뭐 x에다가 5 더하기 x인 거잖아. 그럼 따라서 답 몇 번이야? 뭐랑 뭐? b랑 d가 답이에요. 이거 봐봐. 이게 오답률이 몇 등이었다고? 2등이었다고? 그럼 아이들이 왜 어려워했던 거야? 다 뭘로 쳤어? 춤을 뭐 하는 거야? 분석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봐봐, 내가 한마디만 할게. 평가원도 결국은 너네를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야, 당연히 수능이니까 객관식일 거란 말이야.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그 객관식 답안에 B, C, D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야, 만약에 그 선지에 B, C, D 있었잖아? 그럼 다 그거 골랐을걸?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다행히도 B, C, D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다행히 B랑 D가 있었어. 그래서 그나마 오답률이 좀 낮았던 거지. 만약에 B, C, D가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도 처음에 답이 뭔 줄 알았어. 처음에 B, C, D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 문제 오류인 줄 알았어. 뭐지, 뭐가 문제라고 봤더니만 뭐가 있었어. 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준 기억나죠? 앞으로 너네가 문법을 할 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할 건 어떤 분사라고 했어? 용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용언의 두 가지 기능은 꼭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용언은 활용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용언은 무슨 기능을 해요? 서술의 기능을 해요.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수능 문제였다고 했어. 춤을 쪼갰느냐, 쪼개지 못했느냐가 핵심이었던 거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성은 이해돼, 안 돼? 돼요? 민준 씨, 됐나요? 오케이. 지금 몇 시예요? 28분이네요. 딱 1시간 했습니다. 끝났다고 합시다.